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많은 투자처 중에서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왜 수급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수급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플랜 A를 통해서 이미 증명을 해드렸어요. 한국 시장의 한 37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수급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해봤더니 성률이 80%, 85%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 매매 일자까지 플랜 A 다 이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그런 확률을 내기는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급을 참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수익 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수급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수급 분석은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대상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 주식이란 것은 뭐 총 발행 수량이 정해져 가지고 있고요. 또 대주주가 보유한 물량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량들이 또 공개가 되어 있고 또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종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플랜 A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수익 낼 확률이 높고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 낼 확률이 높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 하잖아요. 동전 던지기 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 뭐 이건 계산을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해보면 뭐 시간이 이제 시행횟수로 늘리면 뭐 반반, 앞이 반, 뒤도 반 이래서 2분의 1로 각각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별 등락, 하루는 주식 가격이 오르고 하루는 주식 가격이 내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지난 이제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가지고서 지난 한 37년간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보는 이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한 46%였고 하락할 확률이 한 54%였어요. 그래서 실제 시장은 반도 안 돼요. 상승할 확률이. 뭐 정확하게 뭐 반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서 뭐 수수료도 내고 세금도 내기 때문에 손해인데 50%도 상승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쉽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내일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동전 던지기가 완전 확률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별 등락을 가지고서는 또 다른 여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서는 어떤 내일의 어떤 주가의 방향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급 분석은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예상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은 각 회사마다 총 발행 수량이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식 회사를 설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내가 만들 회사 주식 회사는 총 발행 수량을 한 40만 주로 한다. 근데 우선 한 10만 주만 발행해서 내가 운영을 해보겠다. 또 그리고 앞으로 여의치 않으면 한 30만 주를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겠다. 이런 거는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그렇게 해서 총 발행 수량을 다 발행하더라도 뭐 정관이라든지 이런 계정을 통해서 추가로 계속 발행할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거래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총 발행 수량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세력들은 우리 개인하고 달리, 우리 개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주식을 산다 합시다. LG화학을 주식을 사고 싶으면 그냥 전화해서 아니면 HTS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면 됩니다. 주문 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다 산 거예요, 그냥. 내 LG화학 한 3천만치 사고 싶은데 그냥 오늘 내 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들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LG화학이라는 이 종목을 사고 싶다 했을 때 그 사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죠. LG 여러 종목을 놔두고서 올해 내가 집행할 수는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우리 어떤 기관에서 구성하고 있는 포트는 어느 정도인데, LG화학을 올해 포트에 편입시키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러면 LG화학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정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이렇게 정해졌다면 어떻게 그 1,000억을 하루 만에 다 사요? 하루 만에 다 살 수는 있겠지만 또 자기가 다 사버리면 가격을 너무 무리하게 올려서 수익 내기도 예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다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LG화학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누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쉬운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세력들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한번 사면 계속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 하루하루 등락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내리고 뭐 내일 또 뭐 오늘 내렸다고 해서 내일 상승할지 뭐 이런 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지만 분명히 세력들은 돈이 많아서 하루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때도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사야 되고 팔 때도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방향성을 보고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수익 낼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잠시 하나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에 뭐 6개월이면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주식을 매집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매집하다가 또 곧바로 팔 수는 없잖아요. 또 어느 정도 기간 보유를 하죠. 또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뭐 어느 정도 기교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사고 팔았다가 하면서 좀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보유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 좀 수익도 나고 해서 매도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누군가 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1년, 2년, 3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원래 이제 우리가 주식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서 연속적으로 좀 더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낼 수 있어야 주식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 결정권이 나는 없고 세력들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세력들의 어떤 매매 패턴에 맞춰서 나도 바꿔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들은 하루에 끊어 먹고 싶고 3개월이면 3개월에 끊어 먹고 싶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한, 나는 이번 달에 얼마 수익 내야 되고 다음 달에 얼마 수익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매달 어떻게 수익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중도금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한 2달 벌어먹고 갈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어떤 자기 임의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저희 카페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된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아직 많이 봐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뭔가를 자꾸 수익을 내고 해먹기를 원하는데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그렇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 안 된다고 대충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참 곤란할 때가 있는가 봐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옵니다. 나도 이제 먹고 살라고 하면 어떤
투자금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안 잘리고 오래 버틸 수 있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가족들이 보살펴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투자라고 해서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맡겨서 한 5년, 10년 뭐 할 겁니다.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고 내가 이번에 좀 뭐 집 팔고 땅 팔고 조금 돈이 생겼는데 한 6개월 정도 내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땅도 좀 고르고 해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만에 벌어먹을 데 없어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 6개월은 좀 양호해요. 어떤 거는 뭐 3개월 정도 내가 돈 좀 벌어먹어야 되는데 그런 데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세력들이 그렇게 매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사장님 이제 그렇게 벌어먹을 때는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절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그런 자금은 뭐 안전하게 맡겨두시고 뭐 한 몇 개월 안에 또 써야 될 돈을 갖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자산 증식의 목표를 가지고서 접근해야지 여윳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런 돈 쓰면 안 돼요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자꾸 실적 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거 놓치게 되면 또 다음 달에 또 잘릴 수도 있고 참 걱정된다 이 말이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가만히 시장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봅시다 됩니다 하고 이제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3개월 뭐 어떻게 쓴다 하는 돈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때마침 그때부터 뭐 시장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원금 손실 빵빵 나면 전화 오겠죠. 이제 니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내가 급한 돈이라고 안 그랬나? 네가 수익 낼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멱살도 잡고 이러면은 잘 먹고 살기 피곤하겠죠. 그래도 이제 좀 뭐 대부분이 법이 있어서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라고 뭐 원금 손실 볼 수 있다고 그 서류 내밀면 되는데 그래도 양심적인 분들이 계셔서 심리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장이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그 세력들은 한 1, 2, 3년, 4년, 5년 이렇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세력들하고 리듬을 맞춰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꾸 3개월 만에 뽑아먹고 6개월 만에 뽑아먹고 단타로 뽑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단기로 좀 벌어먹을 수 없냐라고 자꾸 물어오면 힘들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물어오시니까 마음 같아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자꾸 하고 싶다 해요. 그걸 가르쳐 주면 그것도 안 믿고 또 혼자 또 해보네. 그래서 또 그런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증권회사 갔을 때 사장님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양심상 못 받겠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수익 내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사장님 그거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카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3개월 만에 되고 일주일 만에 되고 그걸 돈 버는 데 있어요. 라고 하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데 찾아가시겠죠. 그래서 카페에 이제 한참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또 어쩌다가 또 그분들이 또 보여요. 그 가면 이야기 듣다 보면 그거 갔다 왔대요. 가가지고 돈 좀 잃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돈 복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내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 분석 공부를 좀 하시면서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좀 이해를 하세요. 세상 천지 어떤 구분을 못하면 내 생각으로 뭐 될 것 같이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 가격은 누군가 올려 살 수 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누군가 가격을 더 높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그냥 내가 오르고 싶다고 오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튼 이 수급 분석이란 것은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큰 돈을 운영하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딱 포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종목마다 어떻게 이제 그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우리 주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업종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기관들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관은 의약품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아서 의약품주는 다른 데보다 좀 강점을 띈다. 우리 기관에서는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뭐 정유 이쪽으로 어떤 분석 데이터도 많고 아는 정보도 많고 인맥도 많아서 그쪽으로 좀 괜찮다라는 기관들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각 종목마다 관리하는 세력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본다면 여기에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본다면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을 다 세력이라고 본다면 이 세력들은 이래 방향성 매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이제 호구들이 있어. 호구들 맨날 돈 뺏기는 호구들이 있다니까. 뭐 돈 벌고 와서 맨날 뺏기는 호구들이 있어요. 그 호구가 뭐냐면 시장의 이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은 방향성 매매를 하고 6개월 동안 들고 가야 되고 뭐 또 보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무시하고 단기적으로 뭐 해물가도 더 갔는데 세력들이 딱 보니까 내가 이 종목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개인들이. 그래서 에이 너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물량을 탁 털어버리면은 주가 쫙 떨어지죠. 그 개인들은 못 참고 이제 또 손해보고 털리겠죠. 그거 다시 받아서 또 끌고 가고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 세력들과 그 종목마다의 호구가 있어요. 그 호구를 잘 파악하면 수익 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데 이 여기서 이 종목의 이제 호구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보세요. 주가 오를 때 조금 오르면 다 팔죠? 그래서 조금 오르니까 다 팔았다니까. 그죠? 나중에는 더 팔 물량이 없어요. 더 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니까 이때 조금 들어와 가지고 있고. 초반에 이제 좀 작은 이익을 먹거나 아니면 세력이 어떤 급줄 때 털려 나가 가지고 나중에 주가가 이만큼 오르면 이때 이제 더 이상 물량이 없어 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어요. 자, 수급 분석 강의를 제가 이제 9년째 합니다. 9년째도 그런 호구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호구가 되지 맙시다. 자, 수급 분석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자, 왜 과학적이냐면 보세요. 자,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의 이제 총 발행 주식 수는 2,960만 주, 약 한 3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750만 주 정도가 시장에서 이제 사고 거래가 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 주식들을 이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비율이 총 발행 주식에서 59%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총 발행 주식의 전부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냐면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주식회사를 뭐 어떤 경영권을 가지고서 계속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주주나 아니면 그 대주주 우호 세력들, 뭐 계열회사도 될 수가 있고요. 우호 뭐 기관 투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호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들고 있어요. 쫙 들고 있고 또 시중에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 이런 물량들을 수급 분석을 하면 파악을 할 수 있다 입니까? 또 그리고 이 종목은 시중에 이제 유통되는 주식의 뭐 한 32% 정도를 외국인들이 가장책으로 가져봤고 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뭐 금융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매수 주체별로도 분석이 다 가능해요. 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주식을 27,000원 정도 평균 매수 단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 종목은 매매를 해도 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유효성, 이 종목은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데이터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뭐 세력 단결력 평가라고 해서 세력들끼리 얼만큼 협업을 잘해가서 이제 단결해서 주가를 잘 끌고 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니까 세력 중에서도 배신하고 가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같이 한번 해보자 했다가 중간에 뭐 자기도 이제 싹 팔고 나가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면 이 수급 분석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면 이 외국인들은 뭐 여기서 잠시 살펴보면 이 외국인들은 이 종목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 1,000만 주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0만 주니까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현재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이 종목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4년 전에는 얼마 없었어요. 한 9,000원에서 만원, 9,900원에서 만원, 11,000원 요 가격대에서 물량을 저 정도 매집을 하고, 뭐 3년 전에는 뭐 18,500원에서 한 140만 주 매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에 얻은 만큼 주식을 샀는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계산이 다 되잖아요. 개인들은 예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팔았고 이것도 계산이 되고, 뭐 금융투자는 보험은 투시는 뭐 은행은 이 종목 투자 안 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수급 변수표가. 앞으로 이거를 뭐 그동안 카페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좀 더 또 꺼내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수급 분석은 저렇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이 플랜 A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모 1번 참모만 내놨는데 이때 사서 이때 팔았더라 이 말이죠. 저거 실전입니다. 실전이에요. 어떤 종목을 넣어도 저렇게 돼요. 이때 살아서 저때 팔 수가 있고 이때 팔아서 이때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어보죠. 왜 가면 이때 사서 이때 떨어졌냐고요. 그죠? 아, 그건 알 수 없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세력들은 주식을 이때 만약에 세력들이 샀다면 이 기간은 세력들 사는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들도 주식 살 때 비싸게 사고 싶습니까? 싸게 사고 싶습니까? 싸게 사고 싶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살면서도 주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면 안 사버리고 주가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되거든. 아니면 밑에 뭐 호가창에서 밑에 물량 받아놨고 나 이 정도 가격 아니면 안 산다고 버티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날 되면 또 더 밑에 호가창에 물량 박아놓고 버티는 거지. 이때 팔산 팔고 난 안 하려면 안 한다. 그래서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 세력이 물량이 늘어가는 과정에 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물량 확보했으니까 그다음은 어때요? 이렇게 급등하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시중에 있는 유통 물량 어느 정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통되는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호가 높여도 금방금방 올라간다면 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빵 팔아먹죠. 자, 저런 과정을 수급 분석을 하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뽑아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플랜 A가 저런 거를 앞서 봤던 이 수급 분석표 있죠? 이런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 하라고 하니까 무리하게 숫자만 봐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이제 플랜 A 이렇게 이제 계산을 다 따로 해서 이럴 때 사고 이때 사면 대충 뭐 어느 정도 확률이 나오니까 저 정도 승률로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래서 뽑아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하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다른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도 보시면 보세요. 여기 있죠.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을 잘 보세요. 2016년도 매수해서 2018년도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장기냐? 이게 어떠냐고, 이게 단기간입니까? 길죠? 왜? 세력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력들은 단기간에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기간에 어떤 하던데요 물어보면 그거는 급등주, 작전주입니다. 그냥 단기간에 헤쳐먹고 테마 만들어가지고 해먹고 막 사람들한테 왕창 떠넘기고 피해주고 가는 그런 애들이고, 대부분의 어떤 메이저급에 속하는 주식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3개월 만에 먹겠다고 안 되냐고 좀 해달라고 그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 좀 투자 마인드를 고쳐야 됩니다. 그거 못 고치면 주식 투자에서 돈 못 벌니다. 플랜 A처럼 또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성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단기간에 하려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급 분석은 굉장히 안정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봤죠. 이 아무리 이제 좋아도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이거 심리, 주식 투자는 심리가 무너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요 이야기 잠시 좀 해봅시다. 앞서 우리가 봤던 차트. 자, 이 세력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이해를 하고요. 이때부터 해서 이제 이때 팔아먹었다. 수익 냈잖아요. 이거 수익 내고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는데 이 중간에 등락이 얼마나 많나 이 말이지. 이것도 폭락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분명히 수급 보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어떡해요. 그거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 입장인데 내가 이 종목 사야 되는데 자꾸 이 개인들이 달라붙는데 이 말이에요. 귀찮아 죽겠다 이 말이지. 털어내버려야 되겠죠. 개인들 터는 건 쉽다니까는요. 그냥 급주가지고 뭐 공매도 뭐 겁내니까 내가 주식이 있어도 이번에 빌리는 거예요. 공매도를. 주식을 빌려서 이메 빌려놨대. 공매도 물량 사놨대. 딱 보여주고 딱 근무면 그때 물량 하나 빵 털어부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 나왔다 큰일 났다 해서 다 팔아버리는 개인들 물량 털어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매도 데이터 내주니까 공매도 데이터 보니까 이제 나 뭐 공매도 안 노는 거 할 수 있다. 그거 들어가서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력들이 뭐 돌머리입니까? 내가 세력이라도 내 물량이 많이 있어도 개인들이 자꾸 달라붙으면 일부러 내가 그 돈 주고 돈 몇 번 주면 주식 빌려줘요. 돈 몇 번 주고 주식 빌려서 그 빌린 주식 입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물량 사놔서 데이터 쫙 해서 너거 봐라 하고 공매도 나왔지 봐라 하고 보여주고 입으로. 그래서 그 물량 받아서 공매도 갚아주고 용돈 벌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공매도 물량 맨날 계산하면서 그 백날 보면 뭐합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급 보고 샀는데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이런 말하면 참 반대로 자기가 세력이 돼보라고 그렇게 안 하겠냐고. 그렇겠구나 하고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야지. 수급 보고 들어가는데 어떡해요. 이거 수급도 답이 아니구나. 다른 데 가봐야지. 그럼 다른 데 또 가서 또 한번 끼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죠. 자, 하여튼 단기적으로만 생각 안 하고 이 시장 돌아가는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쭉 제대로 공부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하면 이제 심리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수급 분석이란 것은 수익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력들이 방향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 따라가면 이길 확률이 큽니다. 또 각 종목마다 그 세력이 달라요. 또 각 종목마다 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파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호구 털리는구나. 이번에 공매도 물량 쌓아놓고 쟤들 좀 호구 좀 털어내는구나 판단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앞서 봤죠? 봤다 아닙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차트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9천원 만원 하던 주식이요? 예전에 6천원도 했네요? 이게 얼마 됐어요? 지금 58,000원 한다 아닙니까? 비싸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6천원, 9천원 할 때 세력 따라 샀다 이 말이에요. 이마트 사니까. 근데 뭐 그래 욕심을 지기고 더 들고 있어요. 그냥 58,000원 먹으면 팔아보면 되지. 왜?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가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막 이쯤에서 막 팔아먹고 정리하란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학적이고 이제 심리적으로 계산할 수,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수급 분석 강의만 한 지도 벌써 이제 9년이 넘었고요. 또 그리고 주식 시장에 있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도하시는 주식 투자 뭐 처음 하면 시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웬만한 걸 제가 다 해봤다고 보면 돼요. 되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 이 주식 투자가 수급 분석이 최고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주식 사놓고 무장점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 말 맞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그거를. 그런데 어떤 주식으로 수익 내려면 이 돈을 갖다가 자꾸 회전을 시켜야 복리가 일어나는데 돈을 회전시키지 않고 계속 묻어둬 가지고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돈을 투자 굴리는 겁니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수급 분석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하시면은 얼마든지 행복한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수급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이제 수급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행복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 수급 분석은 어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제가 좀 시간 나면 또 다른 자료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 잘 보시고 그리고 가치투자연구원 카페에 보시면 제가 지난 9년 동안 올려드린 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그리고 잘 보시면 실전 분석을 해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 누누이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읍시다. 자, 이상입니다.